안녕하세요. 자,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편안하게. 자,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겁니다. 우리 경제적 가치는 1000분의 22%로 고정되어 있죠. 근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어떤 사유로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이 등기부를 작성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도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여기 예외는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 공식이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반대로 경제적 가치 상승은 있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을 안 해도 된다. 그럼 지금도 경제적 가치니까 뭐로만 세금 때린다.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 예외는 있습니다. 원래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세금은 취득세로 세금을 때리고 소유권 외에는 등록면허세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세금을 예외적으로 실무해서 등록면허세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느낌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거였잖아요. 상속인데 농지랑 주택을 상속받아요. 근데 원래는 표준세율인데 농지 앞에 감면자가 붙거나 또는 요건 충족하 1가구 1주택은 이런 사유였죠. 그럼 이때는 경제적 가치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죠. 요거만 했어요. 나중에 요거를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예 손 떼시고요. 자, 계수를 합니다. 그럼 가액은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근데 계수를 하면서 면적도 증가를 했다. 그때는 정상적인 표준세율. 근데 계수를 했는데 면적 증가가 없네요. 그때는 특례에 뭐로 간다? 중과 기준세율. 요거죠. 요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니고요. 자,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를 60일. 증여는 증, 말, 상. 요게 중요해요. 말일부터. 상속은요. 상, 말, 유. 그런데 요런 날짜 전에 내가 미리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등기한 후 내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중과 대상 등이 아니었던 게 중과가 되면 날짜 물어본다면 60일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뺄 때 뭐를 제외하고 뺀다? 가산세 제외. 무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죠. 그럼 지방세는 원칙은 납세지가 부동산.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 다만 인근 유사 토지 쪼갤 수 있죠. 몇 년 이내 금액 합친다. 1년 이내. 내가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란 제재를 받고 가서관청이 보통징수. 시가 인정액이 두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 신고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나한테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100분의 10%고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죠. 그럼 100분의 80인데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미등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이런 멘트가 눈에 보였다 하더라도 100분의 8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번 등기 등록 관서장은 세금을 안 낸 게 발견된다면 다음 달 10일. 자, 재산세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죠. 근데 지분은 지분권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변동. 오늘 다시 나오겠지만 주택은 한 채인데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합쳐요. 한 번에 세금 계산한 것을 무슨 금액 비율대로?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안 분하고요.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 상속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다.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 주된 상속자. 국가 등이 가지고 있으면 원칙은 비과세인데 누군가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세금을 내요. 근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 연부란 단어가 보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매수계약자죠. 연부란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이 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상으로 받은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은 위탁자,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파산재단은 망한 사람 거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들어가고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자. 이게 중요했죠. 보유 관련 세금에서는 이 주택은 관련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으로 세금을 때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을 따로 하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토지는 오늘 배워요.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 생산적이며 분리, 사업 목적이며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이며 종합 합산, 사치성이며 분리. 낮은 분리가 있고 높은 분리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 말을 쓰진 않아요. 저율이나 고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양쪽 다 분리로 표현한다는 거 오늘 다 배울 거고요. 자, 원칙은 사실상인데 무허가로 사실상 사용하면 세금 내는 금액이 줄어. 그때는 원래 공부상으로 세금을 때린다는 거, 이거 개정된 거예요. 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10배. 그 다음에 겸용주택 판정할 때 전체를 물어보는 게 1동이죠. 숫자 안 나오고요. 개별적인 공간이 1구. 그럼 1구는 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1구는 전부 다 물어본다. 주택. 저는 여기까지 했죠. 자, 지금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자, 할게요. 지금부터는 갑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A 부동산의 세율을 따로 곱하고 B 부동산의 세율을 따로 곱한다. 이것을 이론상 개별과세. 그럼 산출세액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A 부동산 가격과 B 부동산 가격을 합친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론상 합산과세. 그러면 그때는 산출세액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글로 무슨 단어가 보이시면 합. 그때는 무슨 과세 하시고 합산과세 하시고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개별과세 한다. 그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종합은 종합끼리 뭐하고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틀을 잡아드렸어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그럼 열면은 여러 종류의 과제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별도는 여러 개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종류 토지만 여러 봉지가 있는 것 뿐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요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토지를 판정을 할 텐데 토지를 정확히 6개를 판정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틀만, 아주 뭐 사이드 부분 아직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6개 토지를 판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올해 이번에 2025년도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이거 2025년도만 그랬던 겁니다. 역대를 쭉 보면 여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구구단도 모르고 와서 시험 문제 풀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가보죠.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을 배워요. 도가, 농자. 그럼 세법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 도시지역 내라는 건 여길 말하고요. 제가 도시지역 밖이란 말을 쓰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반농자.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그럼 약간 푸르름을 띠는 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그 용어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농지예요. 그럼 농지 범위는 전, 답, 과수원인데 지금부터 제가 풀이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시험 지문에 지금부터 하나라도 30분 놓치시면 아예 접근 못합니다. 시험 지문에 농지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1단계. 그 토지를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법인이 갖고 있느냐를 나누셔야 돼.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자료 줘요. 그럼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만약에 개인인데 시험 지문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인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 안 짓고 있대요. 그럼 이거 생산적인 거예요?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그러면 토지가 투기 목적이면 뭐로 보낸다? 종합, 합상. 종합으로 빼놓고 다른 또 종합을 찾아서 나중에 합칠 겁니다. 자, 시험 지문에 영농에 사용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 농지를 어디 지역에 갖고 있는지 지역을 줄 거예요. 지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요거 밑에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에요.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소를 생각할게요. 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군 지역이란 말을 줘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강원도를 가시면 고성군이 있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야. 고성군. 그럼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군자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서도 군은 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럼 군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 지역 등은 밑으로 빠져요. 그런데 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뒤에 읍면지호로 끝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원도를 가시면, 제가 강릉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릉을 가시면 이 주문진 읍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강릉을 가면 옥계면 전부 다 바닷가예요. 그러면 읍면으로 끝났잖아. 그럼 우리 요걸로 가냐고, 요까지, 요 위로. 그럼 군, 읍면. 여기서 끊을게요. 제가 하는 발음 그대로 하세요. 군, 읍면. 시작. 제가 언제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끊었는데. 군, 과감하기 쉬워요. 한 박자. 읍면. 시작. 더 끊어요. 군, 읍면. 시작.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시 지역 등에서 도시지역 밖이냐 도시지역 안. 그러면 도시지역 밖 이런 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이라더라도 푸르름을 띠는 지역이 있죠. 개발제한국가 녹지지역인데 그러면 키워드가 요까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시 지역 등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만 기억한다? 녹지. 그러면 박, 개, 녹. 요 키워드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오잖아요. 개인이 농사 짓고 있으면 분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접근을 못하냐면 이게 암기가 된 다음에 이해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시험 지문에서. 근데 문제는 이 지역 자체를 암기를 안 해요. 암기를 안 해놓고 백날 책을 읽어버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야. 때로는 키워드를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발음 끝나면 쫓아서 똑같이 전 과감하게 실 거예요. 군, 읍면, 박, 개노. 시작. 박 하고 끊어야죠. 참 어렵다, 그죠? 군, 읍면, 박, 개노. 이렇게 시작. 더 끊어도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럼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분리. 이 단어 중에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면 투기 목적 종합인데 그 이위 지역이 어딘지 제발 궁금해하지 말 거. 그럼 뭐 주거 지역 등을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양쪽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A가 아니면 모두 B로 가면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B를 하시면 안 돼. 여기 시험에 안 내거든. 시험은 A를 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지역을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외로 간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개인이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데 시지역,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럼 요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개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대. 그럼 요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충족했어요? 도시지역이란 말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도시지역 밖.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시 지역이라는 건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시험에 하나라도 보이잖아. 그럼 요건 충족한 거라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시 지역 해놓고 가로 열고 읍면은 아니래. 시 지역 해놓고 가로 열고 읍면은 아니래.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란 말을 줬어요. 그럼 요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읍면은 아니죠. 그럼 얘는 충족 못했잖아. 근데 무슨 말이 나오니까? 도시지역 밖. 그럼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10초 드릴게요. 이건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보유 관련 세금을 공부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암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얘는 괜찮아요. 얘는 그냥 느낌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 등이 농지를 갖고 있다. 원래는 투기로 가요. 삼성전자가 왜 농지 갖고 있습니까? 공장 있어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투기로 가는데 현재 법에 정확히
5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5개 열거된 것만 분리로 가요. 그러면 법조문을 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요 5개 열거된 것은 분리로 간다. 그 외는 종합으로 간다. 그럼 우리 시험 지문에서 그 외를 낼 수는 없는 거야. 법이 열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분리로 열거된 건데 느낌만 기억할게요. 실제 법조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열거된 5개는 생산 못 줘. 분리로 가고. 그게 아니면 법인은 무조건 투기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법인인데 농업법인이 갖고 있대요.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글씨가 보여요? 농업자. 그럼 농어촌하고 관련되잖아. 분리로 인정을 하고 한국농촌어촌공사가 농가의 공급하기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분리로 인정합니다. 느낌이 오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고아원을 갔는데 그 고아원 대부분 단체잖아요. 고아원 옆에서 애들 신선한 채소 먹이려고 이거 배추밭 일구고 있거든. 상추밭 일구고 있거든. 그거를 단체라고 투기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분리로 인정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만 아직은 지역까지 남기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지역으로 문제 냅니다.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매립간척한 농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이 기존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 거는 안 돼. 근데 바다 같은 데를 흙 갖다 매립한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유를 창조했죠. 그건 투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리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체 구성원을 종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종중이 갖고 있는 농지는 인정을 하는데 역시나 이거는 사회복지사랑 동일하게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갖고 있는 경우가 하나인데 아직은 숫자나에 손 떼세요. 다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글자만 한다면 농, 한, 사, 매, 종. 시작.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연도 말고는 억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시잖아. 근데 방금 전에 암기했던 군, 읍면, 박, 계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데 얘는 억지로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익힘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적어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적으세요. 살포시 적어요. 살포시. 너무 진하게 적으면 안 돼. 좀 무한하니까 적어요. 이 느낌 그대로. 그렇게만 공부하는 거야. 이 느낌 그대로. 이건 억지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기만 하면 돼. 자, 농지 6개 중에 농지 판정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목장용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맨 처음에 여기는 개인 범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은요 대부분 지금 법인화되어 있단 말이야. 개인이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처음부터 나누는데 지역이 간단해요. 박, 계록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농지는 군, 읍면, 박, 계록이죠. 근데 여기서 목장용지는 앞에 군, 읍면을 빼 그냥 박, 계록. 다만 여기서 계록은 1989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들어간 경우에 하나인데 요까지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 여러분 순간 이런 생각 하셨어. 야, 그러면 목장 용지를 낼 때 시험 지문에서 군 지역이나 읍면을 주면 어떡하니? 안 냅니다. 실제 실무에서 군 읍면은요 대부분 일로 빠져요. 도시적파. 그러니까 법전에 없는 단어는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내. 그러니까 군 읍면은 농지 판정할 때만 쓸모 있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만 나눈다? 박, 계록. 그러면 잘 보세요. 도시지역 밖이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목장을 갖고 있으면 목장으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강원도를 갔더니 양떼 목장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넓은 양떼 목장을 갔는데 어머 글쎄 어떻게 양 한 마리만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현재 사법에서는요 가축 두수당 머릿수당 몇 제곱미터 몇 헥타르 면적 제한을 둬. 한 마리가 요 정도면은 풀을 다 먹을 수 있다. 그 정도 면적까지만 분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 무조건 투기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하나 기억하시냐면
어떤 토지를 물어보더라도 뭐뭐뭐 범위 밖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 범위 밖부터는 무조건 투기예요. 그 뭐로 간다? 종합합산. 그러면 자 보세요. 목장이 도시지역 밖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까지 있으면 목장으로 인정을 하는데 가축 두수 대비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일정한 면적 이거 봐봐요. 이내까지만 분리로 가요.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무조건 뭐로 간다? 종합.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이내 초과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목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낸 적이 없어. 시험은 여기만 내요. 여기. 그러면 자 가볼게요. 이걸 정리한 게 박, 개, 녹에서 무슨 말이 들어가면 이내란 말이 들어가면 생산이니까 뭐로 가지고 분리. 여기 가장 어려워요. 세법에서.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무조건 뭐로 간다? 종합. 그리고 그 외에는 따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 개녹이 아니면 돼요. 그러면 이내 초과 나누지 말고 어차피 투기니까 뭐로 간다? 종합. 두 번째 목장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얘도 이 느낌 그대로요. 지금 혹시 산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임야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임야 좋은 거잖아. 없어요? 설마 지금 손을 든 거예요? 여기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오해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해할 행동을 하면 안 돼. 지금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가서 그 생산적으로 이용을 안 해요. 자연림 상태로 놔두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투기로 가. 종합으로 갑니다. 그런데 현재 법에서 한 16개 정도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산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게 투기 목적으로 이용을 못 하거든. 그런 경우라면 그냥 분리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건 느낌이 오세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사유지인데 개인 등이 갖고 있는 땅인데 산인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그 산이. 그러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함부로 나무 못 빼요. 이게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분리로 갑니다. 또는 사유지인데 환경지구로 지정이 됐어. 환경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환경자가 보이면 분리로 가고, 아까 종중이 갖고 있는 거 인정을 하죠. 그럼 임야도 종중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산은 분리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있죠. 1990년 5월 31일부터 여러분들 그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팔당이라고 하면 아시는데, 팔당도 안 들어보셨나? 들어봤죠. 팔당 가기 전에가 덕소예요.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 고향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 가면 팔당 가면 우리 양수리 쭉 가다가 이쪽 왼쪽이 예봉산이고 이 강 건너 이렇게 보이는 쪽이 검단산이거든요. 근데 요 예봉산을 쭉 가면 이제 웅길산이 나와. 그러면 이제 대성리라고 혹시 아시는 모르겠네.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양평으로 빠지고 직진로 쪽으로 가면 대성리 쪽으로 빠지거든요. 가다 보면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쪽을 시울이라고 해. 저 친구들 지금도 살아 거기서.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 땅이 많거든, 산이. 그거 대부분 이걸로 지정돼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로. 가면 딱 펜발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함부로 나무 같은 거 못 빼. 그럼 그런 사유지는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아니에요? 투기 목적 아니니까 그냥 분리로 갑니다. 연도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만 연도가 바뀌네.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개발 제한구역으로 임야가 지정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개발을 제한하래. 그러면 요런 임야 등은 뭐로 가고? 분리로 가고, 열거되지 않는 임야 등은 그냥 종합합산 등으로 갑니다.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억지로 암기해야 돼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죠? 다만 연도는 나중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화자가 보이거나 환경자가 보이거나 종중자가 보이거나 상수원자가 보이거나 개발자가 보이는 임야는 뭐로 갈 수 있다? 분리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이 느낌 그대로 공부하시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토지를 3개 판정했죠. 근데 여러분들 실수로 암기할 건 지역밖에 없어. 아까 농지는 지역을 어떻게 나눴어요? 군, 읍면, 박, 개농. 끊어서 하는 암기를 습관 들이셔야 될 거예요. 끊지 않으면 나중에 암기 못 하거든. 그 다음에 목장은 어떻게 지어놔놨어요? 백, 박, 개농. 그렇게.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집중. 이번에 여기 시험 냈어요. 자, 보세요.
공장 용지인데, 자, 그림을 잠깐 먼저 보시면 공장 건물이 있네요. 우린 지금 건물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토지분 재산세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건물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생산 목적인데 농지는 1차 생산이고 공장은 2차 생산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공장 건물 밑에 있는 토지도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땅이 맞잖아. 그래서 공장 건물 밑에 있는 토지, 공장 부속 토지, 줄이면 공장 용지도 분리로 갈 수 있어요. 분리로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네. 공장 건물 바닥 면적 대비 토지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넓잖아. 그럼 이 넓은 토지에 공장 건물이 있다고 그 토지를 전부 다 분리로 가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악용하죠. 현재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를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까지 못 물어봐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일정한 범위 안까지 물어봤다. 그러면 2차 생산이니까 뭐로 갈 수 있다? 분리로 갈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일정한 면적이 요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이건 어떤 토지 불문하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토기니까 뭐로 간다? 종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용지를 문제 푸실 때는요. 1단계 초과 이내를 무조건 먼저 확인할게요. 그럼 보시면 어떤 지역 불문하고 초과야. 그럼 시험 지문에서 공장 용지 물어보면서 범위 밖이란 단어를 줬어. 거기서 지역을 확인한 사람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왜? 지역 상관없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까지 못 풀거든. 그러면 초과란 단어가 들어가면 지역을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 종합. 그런데 범위 안을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2차 생산이니까 분리로 가요. 그런데 이 공장 용지가 이내의 경우에 사업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사업 목적이면 뭐로 간다 그랬어요? 별도 합산인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역이 쉬워요. 군, 읍면까지 아까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산업단지냐 공업지역으로 구분하시면 돼. 군, 읍면, 상고. 그럼 아까 농지는요? 군, 읍면, 박, 개농. 공장 용지는 군, 읍면, 상고. 그럼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공장으로 인정을 해요. 그럼 보시면 군, 읍면, 상공까지는 요 분리로 가잖아.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군, 읍면, 상공이 아닌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창문을 딱 열었거든. 근데 바로 맞은편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매연이 올라오고 있네.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옛날에. 그럼 이런 경우 공장은 가만 놔둬야 돼요? 제재를 해야 돼? 제재되니까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요. 서류상으로는 공장이 맞다 하더라도 세법을 계산할 땐 이것을 상가로 의제를 합니다. 뭐로 본다? 상가로 의제. 그럼 제가 의제라는 단어를 강의했죠. 원래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야, 왜 주거지역 등의 서류상으로는 공장인데 그걸 왜 상가로 보니?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획지정부 가서 물어보셔야지. 기획지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우리는 약속까지는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을 이해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결과 도출합니다. 공장 물어봤어요. 시험 지문에 무슨 단어가 보이며? 초과. 지역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투기예요. 종합. 근데 이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지역. 이 내를 물어봤는데 지역을 안 주잖아요. 문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지역을 줍니다. 자, 지역 암기할게요. 시작. 군, 읍면, 상고 중에 하나가 보이며 2차 생산 뭐로 가시고 분리. 이 암기한 지역이 아닌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공장으로 본다, 상가로 본다. 상가로 보니까 사업 목적 뭐로 간다? 별도. 그래서 공장은 초과는 무조건 투기인데 이내는 지역에 따라서
분리로 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갈 수도 있다. 제가 옛날에 이게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전에 어떤 문제를 냈냐면 제가 그때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공장 건물 부속 토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초과가 아니고 범위 아니란 단어를 줬거든. 그러면서 그 토지가 분리로 간다고 시험을 냈던 거야.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야. 왜냐하면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줬어야 되거든. 근데 그 지문 어디에도 지역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게 조문사 이내가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군, 음력, 상공 중에 하나 단어가 보여야 되는 지금 그 전제 조건이 없다. 그럼 이게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난리 났지, 전국에서. 그때부터 내가 천재 소리 들었거든. 반응이 없다. 싸느라 비수가 와서 꽂힌다.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서 중요하지만 아직은 손 떼세요. 이거는 뭐 이해 그런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시켜 드릴 거야. 느낌으로. 지금 아예 손 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올해 당연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기까지밖에 공부 못 해. 이거 아예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그분들은 하라는 대로 하거든. 근데 혹시나 재도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 들어가잖아.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미 도화지 위에다가 색칠까지 더 덮여놨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이 이 덧칠 위에다가 또 덧칠을 하려고 해. 그러면 또 점수 안 나와. 왜 안 그러냐면 여기가 뭐부터 이게 밑공사가 잘못된 공부 방법인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뭘 추가하려고 하니까 또 밑에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나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보던 책 있잖아요. 뭐 책, 자료 모든 과목 그냥 싹 버려야 돼. 버리고, 근데 못 버려. 왜 그거 보고 싶거든. 막 모의고사 이미 다 풀어봤잖아. 막 보고 싶고. 25년 강의 경험이에요. 또 안 될 거예요. 이건 거의 90%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보던 자료 있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저를 믿고 버리세요. 어차피 보는 거 의미 없으니까 버리시고, 11월, 12월 자료 나눠드리죠. 모든 과목 마찬가지요. 그거부터 다시 보세요. 그걸 사실 반복하시라고. 그게 빠르지. 근데 이런 분들 많아. 11월, 12월 과정인데 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까지 이미 공부해봤잖아.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똑같아질 거라니까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까우뚱하죠. 에이 설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못 맞춰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문제 있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를 실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이 위에 거라고 있잖아. 이거 또 틀린다고. 이거는 틀려도 돼. 이거는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실수가 일어나서 1, 2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으시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국가고시를 떨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시험을 잘 봤어. 그러니까 저를 믿고 공부하면 저를 믿으시면 돼. 화이팅. 그래서 오늘 안으로 뭘 하냐면 가서 책 다 버릴 거. 모의고사든 자료 다 버려. 아까워지만. 그거 책상에 놔두는 순간부터 뒤죽박죽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아예 손 떼시고 나중에 학교에 되니까 이해 다 시켜드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쉬워요. 5번째,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과 여러분들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퍼블릭 골프장이 있죠. 퍼블릭 골프장은 사치상 안 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가면 대부분 그 토지잖아. 그거 분리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낮은 분리일까요? 높은 분리일까요? 높은 분리겠지.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뭐 사치성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분리.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동그라미 1번 그림을 보시죠. 맨 위에 그림을 먼저 보세요. 상가 건물이에요. 우리 강의실 건물이죠. 여러분들 오늘 입구 딱 들어오셨잖아요. 1층에 이제 정면으로 들어왔다는 가정에 1층에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콩나물. 콩나물 국 봤지? 그거 맛있어요. 그 음식점이잖아. 음식점 사업이죠. 그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우리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2층에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있는데 샤브샤브 음식점 3층에 뭐가 있어?
기억이 안 난다. 피부샵 아니에요. 피부샵은 5층인가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우리 딱 7층에 내리면 뭐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세무사 사무실. 요새는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 우리 학원이 있죠. 모든 사업이에요. 그러면 건물 자체가 사업에 도움을 주는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건물을 판정하는 거 아니잖아. 이 건물 밑에는 토지 판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지도 뭐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 목적. 그럼 토지가 사업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뭐로 보낸다? 별도 하합사. 이건 약속이죠. 근데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네. 상가 건물 바닥 면적 대비 토지가 너무 넓잖아. 그래서 현재 법에서는요, 이렇게 계산할 방법이 있어요. 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이란 말을 곱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상가가 어디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율이 달라지거든. 그거는 절대 시험에 못 내. 나무에 찍으셔야 돼.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일정한 면적 이내까지는 사업 목적으로 인정을 해요. 별도로 가는데 일정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 필요 있다, 투기다, 투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예요. 자 영업용 건물 토지 이내까지는 뭐로 가시고 별도, 초과되는 부분은 뭐로 간다? 종합.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맨 밑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 건물이 공장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네, 허가받지 않았네, 건물 자체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네. 그러면 가만 놔둬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제재되니까 무허가 건물 등 밑에 있는 토지는요 전체 면적을 전부 다 투기로 봅니다. 투기로 보니까 뭐로 간다? 종합합사. 시험을 이렇게 내요. 무허가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간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3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투기 뭐로 간다? 종합.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중간의 그림은 상가 건물의 하나입니다. 요거는 공장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야. 토지는 무려 100억 원이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가는요 토지 가격도 높지만 건물 가격도 일반적으로 높아. 근데 얘는 토지 가격 대비 건물 가격이 너무 낮잖아. 그럼 이렇게 낮은 거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악용할 거거든. 엄청나게 토지 매입해 놓고 허름하게 상가 건물 지어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요 건물 가격이 전체 토지 가격의 2%에 미달하잖아요. 그때는 요 건물이 정착된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로 가요. 여기서는 배율을 곱해서 이 별도로 가는 면적이 커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야. 그리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 있죠? 이것은 투기로 갑니다. 그럼 이게 요겁니다. 자, 2번 볼게요.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바닥 면적까지 물어볼 수 있죠? 바닥 면적. 그때는 종합이 아니야. 바닥 면적 토지 물어보면 뭐로 답하셔야 돼? 별도 합사.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라는 거. 그러면 그림 다시 보세요. 요까지만 별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죠. 세 번째 그림은 전체 종합인데 두 번째는 전체 종합하면 틀려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라는 거. 두 번째랑 세 번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2번하고 3번이에요. 시간 10초. 토지 판정 끝났어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몇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역시나 4번은 지금은 손 떼세요. 기본 틀은 아니니까. 이건 한 200개 중에서 10개 한 것 뿐이니까 시험에 냈던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손 떼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문제. 오늘 자료예요, 오늘 자료. 자, 강의 들으실게요. 자, 앞에 보시면요. 자, 지금 이게 2018년도 문제인데 종합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를 찾으래. 그럼 우선 답부터 볼게요. 답부터. 자, 보시면 3번을 보실래요? 3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물 토지 물어봤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세 번째 그림이잖아. 그 건물이 공장,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건물이 허가 안 받았잖아. 그 밑에 있는 토지 물어본 거잖아. 이 토지는 전체 뭐로 간다? 종합.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6개 토지만 제대로 암기할 거 암기하고 하면은 무조건 문제를 맞추는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못해요. 그러면 1번 틀렸겠지? 물어본 토지가 임야야. 임야. 산인데 키워드가 지금 뭐가 보여? 문화자. 문화자 보여? 요 문화자. 요 보이잖아요. 요 문화자. 문화자. 그럼 얘는 뭐로 가셔야 돼? 분리. 그 다음에 자 4번 볼까요? 역시나 임야인데 요 환경자 보여? 환경? 환경? 그럼 분리로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자 5번 임야인데 개발자 보이시죠? 얘는 연도가 나와야 되잖아. 연도 갖고 지금 장난 안 치니까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도를 암기하려고 하시면 미치는 거야. 연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암기하셔야죠. 지역을. 2번 아직 강의 안 했어요. 넘어가시고. 자, 다시 요 토지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공부하실 때는요. 토지분 재산세가 어떤 게 분리고 어떤 게 종합이고 어떤 게 별도가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여기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 여기를 정확히 내가 판정하지 못하고 다른 보유 관련 세금 파트를 공부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부하고 이러는 거. 자, 다시 농지 가볼게요. 들어보셔야 돼요. 농지. 결과는 몇 개 없어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 영농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 영농에 사용하면 지역을 확인한다. 여기부터 맡기면 안 돼요. 지역이 군, 읍면, 박, 개농 중에 하나가 보이면 분리. 그게 아니면 종합. 목장용지는 지역을 확인한다. 박, 개농. 가축 한 마리. 일정한 면적 이내까지만 분리.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종합. 임야는 느낌 그대로. 공장용지. 초과 이내를 먼저 확인한다. 초과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종합. 이내는 지역 확인한다. 군, 읍면, 상공 중에 하나가 보이면 분리. 그게 아니면 별도 합산.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건물 토지는 분리. 마지막 영업용 건물 토지 이내까지는 별도.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종합. 다만 무허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전체 종합. 상가 건물이 토지 가격의 2%에 미달하면 전체 종합이 아니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게 종합. 이게 다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2분도 안 걸렸단 말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과정을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지금 30분 넘게 떠든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느낌이 왔잖아요. 그럼 2분, 3분만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 되거든. 너무 깊게 보지 마요. 그러면 막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스쳐 지나도 이렇게 탁탁 보시면은 정리가 되거든. 그리고 무조건 오늘 안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1주차에 부탁을 드린 게 하루에 5분을 하더라도 5분을 복습하는 습관을 이번 달부터 들여놔야 되거든. 아예 안 하다가 5월달 가서 세법을 해볼까? 늦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습관을 들인 분들이 그때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른 과목 먼저 한다고 세법은 아예 복습 안 하다가 나중에 뭐 5월달에 한다? 영원히 못해.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조금만 계속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오늘 5분만 해도 돼. 제가 어차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저한테는 3시간 했다고 막 사기치면 되니까. 5분만 딱 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도 화요일은 5분이라도 포식을 보게 돼요. 세법을. 그럼 흐름은 잡히거든.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책은 펴놔야 돼. 오늘 무조건 화요일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는 게 비과세인데 틀 몇 개만 잡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편안하게 보시면 1번 국가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한다? 비과세. 아마 외국 정부는 똑같아요. 상호주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비과세를 해주면 우리도 외국 정부 거 비과세 해주고, 근데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 것을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정부 거 과세. 1번하고 2번 차이점은요, 1번은 국가 등이 직접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2번은 사유지예요. 그 사유지를 국가 등이 공익목적으로 현재 1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요. 국가 등이 사유지를 사용을 하면서 사유지 가진 사람한테 월세 등을 지급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국가 등의 사유지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사유지를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며 원칙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런데 월세 등을 엄청나게 지급하는 거야. 또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비싼 가격으로 유상 이전을 약속으로 정해놨네. 한마디로 돈이 개입되네요. 그러면 뭐로 바뀐다? 과세로 바뀐다는 거. 자, 3번하고 4번을 묶어 주실래요? 3번하고 4번을 묶어 보세요. 3번. 토지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로 이용되잖아요. 원칙은 비과세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 국어는 기저법에서 배워. 흐르는 물을 말해. 한마디로 도랑등, 도랑등. 이게 국어고요. 유지는 고요 있는 물, 지저법에서 배워. 저수지 등을 말합니다. 원칙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땅이 있어요. 현재. 그거는 공시가격 자체도 산정을 안 해요. 제가 안 때리려고. 그래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는 사설도로가 있거든. 그런 경우도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취급을 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가 국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휴게소로 들어가잖아. 휴게소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과세예요. 왜 과세를 할까요? 호두과자 팔잖아. 수익사 파잖아. 나는 휴게소 호두과자가 그렇게 맛있어. 어디나 맛있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보시면은 휴게시설 등은 뭐 한다? 과세.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몰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대지안의 공지라는 걸 배워요. 그럼 대지안의 공지는 세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그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과세. 저한테 물어보지 말거. 저도 대지안의 공지 모르니까. 근데 뭐 대지안의 공지니까 그게 뭐 대지로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방은 원칙은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이 제방을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 있어. 혼자 가서 그 제방에서 낚시하고 있나 봐. 난 이게 제일 부러워. 혹시 특정인이 전용하는, 여러분들이 혼자만 사용하는 제방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거기서 혼자 낚시할. 저는 그분하고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밥도 사드릴게. 관심이 없네? 과세. 5번. 통제란 말이 보이잖아요. 원칙은 비과세가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민통선 같은 데를 말하거든요.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통제라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이 농지잖아요. 그 민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농사 지으면 콩 농사 지어서 팔 거 아니야. 그럼 수익이 발생하죠. 얘들은 비과세에서 제외가 돼. 과세가 되고, 아무리 민통선이라 하더라도 대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통제라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무조건 농지와 대지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보이잖아요. 과세예요.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통제가 비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최종림은 요겁니다.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수풀을 가꾸는 게 있어요. 국가 등에서. 최종림. 씨앗을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시험님. 비과세가 되고. 7번. 공원자연. 보존지구 임야는 비과세인데 방금 전에
임야가 분리로 가는 것 중에 혹시 아까 환경자 기억나요? 그럼 환경자가 붙으면 분리로 과세, 보존자가 붙으면 비과세. 이음절 차이야. 환경이며 분리, 보존이며 비과세. 저도 환경과 보존 차이는 몰라요. 그럼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 그럼 이렇게 암기하시죠. 자, 비과세의 비읍, 보존의 비읍. 혼동도 할 필요가 없지.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해드려요. 일산이니까 오늘 이거 너트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너트. 내가 물질에 겁나 약해. 그 다음에 8번. 백두대간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백두대간의 비읍, 비과세. 이 바보 삼형제잖아. 비과세의 비읍, 보존의 비읍, 백두대간의 비읍, 바보 삼형제.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비과세 가능한데 그 임시건축물이 사치성이면 과세요. 이건 칠수랑 거의 유사하죠. 뭐 고급 오락장 등이면 과세합니다. 질문 드릴까요? 건물이 10번은 되게 쉬워. 건물이 철거가 될 거야.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질문 드릴게요. 건물이 철거된다고 철거되는 건물 밑에는 토지도 철거가 돼? 토지는 절대 철거가 안 돼요. 왜? 토지를 파봐. 철거가 돼? 아니, 이거 토지지. 또 파봐. 또 토지야. 또 파봐. 또 토지야. 계속 파면 안 돼. 용암 나와. 그럼 토지는 영속성이잖아. 얘는 철거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과세. 그래서 보시면 철거란 말이 들어가면 건물 부분만 비과세가 돼요. 다만 토지는 뭐 한다? 과세. 이거 대부분 딱 끝날 수 있잖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번. 여기까지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43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이용을 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용되는 부동산을요,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거야. 한마디로 뭐가 개입됐어? 돈. 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니까 비싸게 매입해 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X. 부과한다. 뭐가 개입돼서? 돈. 얼마나 쉬워요? 나는 세상에서 세법이 제일 쉬워. 44번. 자, 제 방인데 누가 사용하고 있대요? 특정이. 그러면 사유지지. 그러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뭐 한다? 과세한다. 틀렸네요? 45번 드디어 나왔다. 통제란 단어가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거 봐봐요. 이런 거 읽지 마시라고. 군사기지미,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야. 그냥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가 뭐가 보여? 통제. 그럼 앞에 거 다 필요 없는 단어라니까. 근데 뭘 물어봤어요? 정답. 정답이 뭐예요? 농지. 그럼 농사 지으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얘들은 비과세한다, 제외된다. 제외. 그럼 얘들은 과세. 그런데 비과세 대상이다. X. 얼마나 쉬워? 얘는 과세해야지. 46번. 철거란 말이 들어갔는데 봐봐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대지 부분은 뭐 한다? 과세. 왜? 토지는 철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지문이에요. 자, 요 틀은 좀 쉬었다 할까요? 비가 와서 좀 약간 저기압이죠? 자, 저를 보시면, 어디 일어납니까? 안 끝났는데.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자, 농지, 지역, 끊어서, 시작. 아니, 왜 또 농지를 왜 따라해요? 나 당황했다, 지금. 농지, 지역, 시작. 벌써 못 끊지. 이게 끊는 게 제가 왜 끊으라고 하냐면 끊지 않잖아.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 군, 읍면, 박, 개노. 그렇더라도 나중에 못 끊거든. 자, 시작. 군, 읍면, 박, 개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사적인 얘기예요.
우리 친구 중에 20대 후반부터 골프를 쳤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백돌이거든. 아직도 컨디션 좋으면 90대 후반, 평균으로 한 105개 정도를 치는데, 걔를 필드를 제가 가봤어요. 걔 못 치는 이유를 알아. 내가 얘기를 해줘도 못 고쳐. 어떻게 치냐면은 자 시작. 읍면 박 개노 못이네. 자 목장용지는 박 개노. 공장용지는요 군.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났어. 군 읍면 상고. 이거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하실 때 순서대로 보지 말고 농지 지어, 목장 지어, 공장 지역을 먼저 암기 놓고 한번 쭉 읽잖아. 5분 내로 읽어지거든. 근데 이 지역을 암기를 안 하고 책을 읽잖아. 머릿속에 뒤집박죽 돼. 자,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농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못 믿겠어. 제가 할게요. 농지는 군, 읍면, 박, 개노. 목장은 박, 개노. 공장은 군, 읍면, 상고. 시도합니다.